제2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께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선배에 듣는다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윤석진 원장님과 연우회 회장이신 박호근 전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사실 요즘이 키스트 캠퍼스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 선배에게 듣는다 2 이걸 열게 돼서 저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연연에서 연호회는 키스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명예연구원들 모임, 이런 모임도 제가 보기에 키스트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 캠퍼스, 대전에 보면은 다른 출연연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뭘 배우고 싶은데 거기는 못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존슨 강당에 이 선배에게 듣는다 2를 하게 됐는데요. 이 존슨 강당은 아마 우리 선배님들의 독차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행사를 아마 제가 선배에게 듣는다 1 제가 원장 취임식하고 이게 지금 3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선배에게 듣는다 2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키스트 본관 리모델링이 지난 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픈식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 2일 날 11월 2일 날 그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오픈식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과거 50년, 그러니까 선진국의 미래를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로 만드는 그런 역사였다고 봅니다. 금방 그 회장님이신 박호근 장관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과거 선배님들이 해왔던 과학기술의 토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후배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오프닝 행사가 다음 주 열리는 그 미래 50년은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연구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앞으로 50년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는데 소속이 되고자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배님들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메가더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적어도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50년 만에 해낸 강국인데 그게 바로 선배님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또 제가 11시에 기자 간담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통적으로 키스트 원장은 바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서 오늘 11시에 그 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제가 인사말 마치고 지정스럽게도 바로 자리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얘기는 한국적 R&D의 확립입니다. 과거에 한국적 R&D 그러면 후진국을 대변하는 R&D, 고질적인 R&D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해왔던 R&D의 방식, 이게 오늘날 개도국의 모델이 된 게 아닌가. 그걸 토대로 해서 진짜 앞으로 키스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걸로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퀴스트의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연구 영역 개척, 또 한국적 R&D의 확립. 예, 그건 저는 그 평가 체계를 다시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량 평가를 정성 평가로 과감히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통하는 조직, 유연한 조직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 그게 토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후배들도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홍릉이 그렇게 염원이던 강수특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홍릉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 그런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선배님들, 후배들 조금만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호근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선배에게 듣는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프로그램을 금년 5월 28일 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벌써 두 번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2단계, 2.5단계여서 못하고 다행스럽게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선배에게 듣는다를 다시 속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또 퀴스트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지나온 역사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퀴스트가 1966년도에 이제 그 시작을 했고 또 69년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GNP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은 3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0년도 그 4.19가 일어나는 해에는 73불이었고요. 그리고 퀴스트가 만들어지는 1966년도에는 125불, 그리고 1970년대에는 245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불이 된 게 1995년도인데 다시 IMF 때 또 꺾였다가 2000년에 만불이 됐는데 이제 2020년대에는 지금 3만 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25불의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3만 불이 될 때까지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작게 얘기하면 퀴스트고 크게 얘기하면 과학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을 뿌리내리고 그리고 국산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강을 앞장섰던 우리 선배님들이 그 당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오늘의 퀴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마 여기 그 현직 우리 후배들한테도 5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하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통해서 그 우리의 50년이 얼마나 값진 50년이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 그 후배들이 짊어지고 나갈 50년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계획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퀴스트와 지금 2020년도의 퀴스트는 아마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변했는데
우리는 50년 전에 역사가 가물가물하고 아마 어쩌면 저 20년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을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앞으로 계속 선배에게 듣는다의 연사로 나와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 선배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첫 번째 이봉진 선배님이 먼저 강연을 하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경서 선배님이 또 두 번째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배님들이 그동안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는지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은 여기 가득 후배들이 자리하고 또 연우회 회원님들도 많이 나와주셨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 중계만 하게 된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배에게 듣는 날을 계속할 수 있게 우리 윤석진 원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회로 수고할 이은표 박사님이 이 선배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금 그 연사 섭외와 진행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이경서 선배님 강연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이경서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이경서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윤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경서 박사님은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셨으며 그 후 ADD 부소장,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 위원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윤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창의적인 공업 발전과 기틀을 만드시어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하신 이경서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침 어제가 11.6 40일주기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10년, 1969년부터 79년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여기 온 것이 상당히 이제 감개무량한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이 날씨도 참 좋고 가을 날씨 좋은 날씨에 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좀 반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59년에 미국을 가가지고서 69년 8월 달에 딱 10년 있다 가서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키스트에 제일 먼저 이제 와가지고 신고를 갖다가서 하는 식을 가졌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 갖게 되니까 제가 우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이 되다 그럴까.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 가지고서 키스트 영내를 갖다 한번 쭉 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기 돌아본 키스를 갖다가서 생각하면서 제일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정말 그 가을 하늘 밑에 키스트는 본관역이 그때 그 40년 전에 50년 전이죠. 참 아름다웠어요. 여기 뭐 아시다시피 앞에 연못도 있고. 제가 한국에 나와 가지고서 키스트 아파트에 입주를 해 가지고서 이제 제 기억에는 10월 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하늘도 새파랗고 정말 날씨도 따스하고 참 좋은 날씨였어요. 한 10시쯤 돼 가지고서 신고하려고 혼자서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서 본관 앞으로 왔어요. 오는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조용한데 정말 파란 잔디에 푸른 하늘에 여기 리플렉팅 연못도 있고 참 이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와 가지고 정문 여기 존슨 빌딩 바로 요 앞 건물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현관을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한 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한 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앞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제가 저는 이제 여기 본관 2층에 그때 원장님실도 있고 그때 소장이죠. 신문택 이제 부서장님한테 제가 신고하러 가는데 그분이 제가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더니 그분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서는 바로 신문택 박사님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 박사님 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가가지고서 뭐 선약이 돼 있는지 비서한테 잠깐 얘기하고 그러더니 신 박사 방으로 쓱 들어가서요. 그래서 저는 그 비서한테 가가지고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바로 도착해가지고 오늘 처음 신고하러 온 이제 이경수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15분쯤 있으니까 신 박사 문이 열리고 이제 그분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신 박사가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더니 두 분이 뭐 얘기하시다가 신 박사 얼핏 보니 저를 보더니 이 박사 왔군. 그러더니 이 박사 이리 와서 이분한테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여기 새로 오게 된 이경수입니다. 그랬더니 신 박사가 이분은 상공부 기획실장으로 계신 오은철 씨라고 두 분 인사라고 하고요. 이분이 우리 상공부에서 이번에 많은 프로젝트를 갖다가서 키스트 오늘 준다고 와서 아마 이 박사도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서 오피셜리 악수하신 분이 오원철 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얘기하는 주제 중에 제가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하는데 가장 주역을 하신 분이 오수석이시요. 오원철 씨 그분인데 그때 만나가지고서 제가 10년 동안을 갖다가서 참 그분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가깝게 일했다 그럴까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기쁜 일도 있었었고 슬픈 일도 있었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주제가 그분하고 이 얘기가 주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처음 만난 분이 키스에서 만난 분이
또 한국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하필은 왜 오수석이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좀 운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오늘 와서 정말 한 바퀴 빙 돌면서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아주 좀 뼈에 미치게 또 제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하지요. 네. 그때 아까 우리 박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었다는 거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물론 GNP가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공해 가지고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하나의 그 대표적인 나라가 됐는데 정말 또 하나 꼭 알고 계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1959년 이제 제가 온 해인데요. 1959년에서 69년 왔죠. 69년인데 1969년이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GNP의 차가 제일 격차가 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69년에 우리나라 GNP가 남한의 GNP가 북한의 GNP의 30% 받고 되질 않았어요. 북이 100이라면은 우리는 100% 했으면 우리 30불이었어요. 3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10년 동안에 제가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69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79년 박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아주 그 혁신을 갖다가서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 그 주제가 그겁니다. 그 10년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했는지를 갖다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잘 모르지만은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면 우리나라를 갖다가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드는 키트를 만든 것이 69년서부터 79년 박 대통령의 마지막 10년이 아닌가.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좀 더 연구를 하시게 되면 그걸 어그리 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제가 온 지 한 10월 달에 왔는데 10월 후반기쯤 돼 가지고서 제 방에 제가 뭐 유책기계 실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론 빌딩 거기 나가서 방 하나 배정이 돼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연구원 한 명 뽑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 한 명 뽑아 가지고서 이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연구 과제라는 것도 사실 없었었고 이제 현실에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걸 보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해리 최 박사라는 분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역시 여러분들 해리 최 박사 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물론 송 박사님은 잘 아실 거고 몇 분 한두 분 여기 계신데요. 참 이분이 특이하신 분이에요. 해리 최 박사라는 분이 조금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분 부친께서 독립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상해에서 중국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해방이 된 다음부터 근데 그분이 부친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방이 된 다음에도 그냥 중국에 남으셔가지고서 중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펜스테이트에 가가지고 기계공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MIT 조교수로 오셨어요.
그러다가서 MIT 조교수를 해서 거기서 아주 히트랜스포에 관한 책을 갖다가서 또 로즈나우시 분하고 저 공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저 유명한 그 텍스트북이었었는데 그걸 쓰시고 그다음에 타프트에 갔다가서 그다음에 막 개인 사정으로 바텔 메모리얼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금방 알아들으실 때 BMI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미국의 그 컨설팅 컨트랙트 리서치 거기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가시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키스트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 키스트가 뭔가 하면 키스트를 갖다가서 어떤 모델로 어떤 연구소를 세울까 하는 걸 갖다 용역을 갖다가서 바텔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요원으로서 뭔가 하면 한국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한국에 인연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그분이 자기 용역 그건 키스트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으니까 미국에 그냥 바텔에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연구실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교수로 계셨으니까 알면도 있고 그러니까 오시더니 야, 이 박사, 내가 오늘 한국 정부에 들어갔다서 용역을 하나 받았는데 한국의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세우라는 내가 용역을 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그 용역을 갖다서 수행을 하겠는데 네가 키스트에 뭔가면은 내가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서 메조리티를 줄 테니까 네가 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줬으면 좋겠다. 키스트에서. 그리고 본인은 두 팀을 운영하게 했는데 하나는 키스트에서 실질적인 플래닝이라든지 한국의 현실에 맞는 그런 플래닝을 하고 자기는 본인은 미국 바텔에 가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갖다가서 바텔에다 가서 용역을 줘가지고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슈퍼바이저를 해가지고 한 두 달 후에 한국에 나올 테니까 네가 그동안 그 한국 그 현황의 기계공업의 한국의 현황이든지 모든 걸 갖다가서 준비를 하고 좀 있어라. 그렇게 일을 하자. 저야 사실 막 그런 거 생전 처음 처음 해봤다고도 할 수 있.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컨설팅 붐에서 일을 했지만은 주로 테크니컬한 것이지 이런 무슨 플래닝이니 그런 건 처음 해봤지만은 하여튼 챌린지 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응했죠. 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딴 프로젝트도 할 것도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은 이제 곧 미국을 가시고 저는 뭔가 하면은 한국에 남아가지고서 한국에 있으면서 한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계공업의 현황을 갖다가서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2개월 후 그러니까 70년 초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저희들 이제 키스트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때 지원하신 분은 되게 막 가셨는데 남준우 실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재관 박사, 그리고 오늘 저는 의뢰에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김은철 박사, 그리고 자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천병도 박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신 분들, 하여튼 기계에 관련된 분들은 기계라든지 무슨 이런 머티리얼 관계에 대신 분들은 전부 이제 팀을 갖다가서 팀에다가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뭔가면은 제가 먼저 그분들하고 상의한 것이 뭔가면은 한국 기계공업이라고 뭔가면은 지금 육성 방안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한국 기계공업 내가 2개월 동안 돌아봤더니 우리 참 뭐라 그럴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불행은 뭔가 하면은 기계공업이라는 건 사실 할 만한 얘기할 만한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백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계공업이라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대동공업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그때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주에 있었는데 기계 그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뭐 말은 무슨 저 공장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그 뭐 이제 나중에 그 뭐 저 우리들 그 농담으로서 얘기하고 늘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청계천 시장의 전부였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 공장에서 필요한 무슨 뭐 부품이라든지 뭐 만드는 거 거기 가서 부탁하면 다 뚝딱뚝딱 해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서 쓰는 것이 그게 현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플래닝하는 데 있어서는 막 백지 위에다가서 그림을 그리니까 어떤 면에서 쉬울 것도 쉽기도 하고 반면에 사실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팀들이 이제 각자들 뭐 여러 가지 그 뭐 복잡한 과정은 뭐 그 하는 것 같은 하여튼 요약을 하고 시간도 좀 그거 하니까 넘어가겠는데 바텔에서 뭔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 현황은 그렇고 바텔에서는 뭔가 하면 뭘 프로포즈를 뭐라고 이제 하냐면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너희들 그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세우는데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리드 인더스트리 하나만을 선정을 해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 적합하게 뭐 몇 가지 그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주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저 공장 하나를 제대로 세워 가지고서 딱 하나만 리드 인더스트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서 중심으로 해서 기계공업을 육성하라. 그것이 딱 한마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삼국지의 제갈량의 그거 하는 식으로 딱 그 한마디가 정말 좋은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 기계공업 그 하면서 요 백그라운드로 제가 한 두 가지 첨언을 하고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계공업 그러게 되면은 사실 기계공업 자체로서의 뭔가 하면은 그 속하면서 무슨 그 인더스트리라고 그럴까 무슨 산업 그 어느 분야를 갖다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장을 뭐 세우고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딴 데 지원하는 사포트지 무슨 뭐 가공 뭐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정말 안 들어가는데 없으면서도 기계 자체로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사실 자동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복합적인 그거로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 공장을 뭔가 하면 기계 공업을 갖다 일으킨다는 것이 참 막연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걸 간단히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식의 중공업 공업입니다. 기계공업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오케이. 좀 더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중공업이 뭔가 하면 각 나라의 그 기계공업이라든지 중공업이 상당히 중요한 백본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인더스트리에 그럼 기계공업이 왜 뭔가 하면 그 나라를 갖다가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무기 산업이에요. 뭐 포를 만든다든지 뭐 하여튼 전쟁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자가 사실은 그 기계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기서부터 뭔가 하면은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계공업이 제대로 된 나라는 선진국이 됐고 그 다음에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그 나라 중에 나라를 보게 되면은 저 패턴을 갖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그러니까 민간 산업을 하고 민간 산업을 갖다가서 하면서 필요할 때, 전시 때만 이걸 갖다가서 전시 산업으로 돌려가지고서 금방 저 병기를 갖다가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변기 공장만 만드는 데가 있어요. 시스템을 갖다 택한 그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변기 공장을 갖다가서 중심으로서 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거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산주의가 세력을 갖다가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토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계속하게, 변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뭔가 하면은 막 자본주의 국가라가 이럴 때 뭐 1차 대전이라든지 2차 대전 하는 나라들은 딴 산업을 갖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을 하다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산업을 갖다 스트럭처를 갖다가서 변기 산업으로 바꿔서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6.25가 예를 들어서 끝난 다음에 북한이 경제 성장을 빨리 해가지고서 우리보다도 뭔가 하면은 다 3배, 4배 퍼 캐피터 인컴이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곧 변기 공장을 갖다가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6.25가 끝난 다음부터 한 몇 년 동안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무기를 갖다가서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거기에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물건을 사주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보면 재미있는 것이 69년 딱 되는 해서부터 북한이 뭐랄까 퍼캐피터 인컴이 성장을 하다가서, 그러니까 GNP가 성장을 하다가 거기서 딱 스톱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뭔가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생산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수요가 거기서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서 그다음부터 경제 성장이 스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 그러면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 기계 같은 건 안 하고, 우리나라는 전부 뭔가 무기 같은 거는 미국에서 원조 받는 거로 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갖다가서 완전히 경공업에다가서 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 대부분 대개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면 경제가 약간 성장을 하면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가발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쥐를 잡아가지고서 가죽을 갖다 가공해서 수출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그런 우리가 정말 팔 수 있는 거 뭐든지 하여튼 그걸 모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의 목표로서 경제가 막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69년에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갖다가 세우라. 저희들이 사실은 참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공업을 갖다가서 일으키면서 지금 그때 꽤 뭔가 하면 조금 이제 경제가 잘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서 그냥
저 뭐 연장선에서 또 뭐 기계도 필요하니까 이런 섹터를 갖다가서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들을 갖다가서 했었는데 사실은 뭔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69년에 기계고급 육성을 갖다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제가 저 이건 개인의 의견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뭔가면은 69년서부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그때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로서는 중공업 같은 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숙명적인 과제가 떨어졌어요. 혹시 왜 저 6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참 혹시 오케이 그 사실 신문에도 가끔가다 나고 그랬었는데 그 중요성들을 갖다가서 일반 국민들은 저 자신도 저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었는데 1959년에 69년에 일어난 것이 뭔가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고전에 했겠지요. 그래가지고서 69년에 저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이 닉슨이에요. 그런데 닉슨이 뭔가면은 그 선거 저 운동 중에서 가장 그거 한 것 중 하나가 그때 미국은 뭔가면 월남전에 매립돼 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더 뭐 그렇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굉장히 곤란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 여론들이 굉장히 나쁠 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곧 발표 뭔가면 6월 달인가 돼서 발표한 것이 뭔가면 닉슨 닥터린입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닉슨 닥터린이 뭐냐? 앞으로 동남아에서 월남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군은 절대 참전을 군을 갖다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은 자기 군을 갖다가서 뭔가면은 원칙적으로 자기 군으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미국은 후방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핵우산만 제공해야겠다는 것이 그것이 닉슨 닥터린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가서 그것이 나옴으로써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6.25가 끝난 다음에 전쟁 무기를 갖다가서 뭔가면 완전히 중공업을 갖다 회복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대포라든지 뭐든지 다 말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공장을 갖다가서 다시 공산 사회주의식 제도를 갖다 그대로 도입해가지고서 무기 공장들을 다 만들어가지고서 뭐 대포니 뭐니 다 생산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때 뭔가면 가발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쥐잡아가지고서 가공 포를 가죽을 갖다가서 수출하는 그런 경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보고 너희들 지키라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병기 공장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숙명적인 과제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박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서 뭔가 하면은 우리한테도 그런 뭔가 하면 그 제시를 안 해줬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처음에 기계공업 육성 그거 할 때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우리나라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 그 전에 한 2년 전에 사실은 그 전자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것이 세워가지고서 김한희 박사가 그때 세웠었죠.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나라 적당에 맞는 앞으로 경제를 일으키는데 도움되는 그런 식의 세우는 줄 알았었는데 점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하면 방위 산업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뭔가 하면 대포 만들고 뭐 탱크 만들고 이런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세우라고 그런 건데 세우라고 저 기계공업 육성반을 갖다가서 세우라는 지시를 갖다가서 내렸고 사실 그걸 이제 해리체 박사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해리체 박사도 그 내용을 몰랐고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막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 뭔가 하면은 팀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막 그 리드 인더스트리를 갖다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드 인더스트리를 갖다가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다가서 기계 내에서는 자동차 하나 뭔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갖다 공장을 세워 가지고서 하려고 그 한다는 게 도대체 이건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수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거는 엄두가 나질 않아서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뭔가 하면 막 결론부터 얘기해서 조선 산업을 갖다가서 뭔가 하면 리드 인더스트리로 하자는 것이 우리 제안이었었는데 조선이라는 거는 기계공업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중공업 영역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중공업 분야에 기계공업이 있고 조선산업이 있고 조선공업이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쭉 분야를 이렇게 나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뭔가 뭐 기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공장 그러니까 공작 기계 만드는 공장을 갖다가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해 가지고서 뭐 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 뭐 이런 인더스트리를 일으킨다는 것이 그것이 전혀 뭐라 그럴까 수요 면에서든지 되질 않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바운드리를 갖다 점프를 해 가지고서 선박을 리드 인더스트리를 해 가지고 4대 핵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선발 그다음에 선박 때문에 이제 종합기계 공장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물선하고 특수강 공장 이건 이제 해 가지고 4대 핵공장 이제 그런 플랜을 세웠습니다. 오케이. 얘기가 길어지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좀 끝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플랜을 갖다가서 세워가지고서 상공부에다가서 5월달에 가서 발표를 갖다가서 했습니다. 딱 상공부 지금 보니까 딱 그 강당이 이러네요. 이 중에 이제 상공부 직원들 거의 한 100여 명 이제 왔고 그다음에 상공부 장관이 그때 새로 이낙선 씨, 김종겸 씨에서 이제 이낙선 장관으로 오셨고 이제 그분 여기 모시고 나서 이제 제가 상공부 직원들 앞에서 소위 그 4대 핵공장 우리 플랜을 갖다가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면은 끝나자마자 오은철 그때는 뭔가 하면 그분이 그 차관바가 되셨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6개월 전에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기획실장이었었는데요. 하여튼 이 분야 기계공업 분야의 담당 차관보가 되셨는데 그분이 딱 올라오시더니 너희들 플랜들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됐다. 그러고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하면 뭐 이런 공장이라서 공장 한 8개쯤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면을 보게 되면 소위 사회주의식의 뭔가 하면 패턴의 그런 기계 공장 뭘 갖다가서 이렇게 세우자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뭐 전 기억이 정확하게 지금 나지도 않는데 뭐 하여튼 8개쯤 세우면서 이런 공장을 갖다가서 쭉 세워라. 이런 플랜을 해야 되지 너희들처럼 뭐 조선 그거 한다는 거 말도 되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뒤로 저희들한테 연락 오기를 뭔가 하면은 너희들 보고서를 갖다가서 내가 하려는 대로 바꾸라.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죠. 아마 제가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되죠. 뭔가 하면
우리나라 관리들 우리 되게 용역들 주게 되면은 되게 자기들 그 계획대로 어떤 안일사지 이 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게 되면 용역회사는 되게 뭔가 하면 그렇게 용역하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 그것에서 요새 실패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럴까? 전철인가 지역 그 사회 무슨 그런 것들 플랜들 그렇게 뭐 수요 같은 것들이지 그걸 갖다가서 과장해 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보고 뭔가 하면 보고서 내용을 갖다 바꾸라. 그래서 저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때 뭐 김은철 박사랑 전부들 다 와가지고서 해리치랑 다 얘기하고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보고서를 갖다가서 우리 안대로 원안대로 만든 것을 낸 것이 제출한 것이 이것입니다. 뭔가면은 한국기계공업 육성 방안 조사 연구 보고서 그래가지고서 5월달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팀을 해체를 하고 해리치는 미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키스에서는 사실 저 북치고 장구치고 좀 미안한 소리지만 그때 기계 분야에 전부들 팀들이 해가지고서 보고서 정보단을 제출했는데 그게 리젝트를 당하고 다 팀이 해체됐으니까 사실 저로서는 이게 면목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최영섭 소장님을 비롯해서 신문태 박사님한테 도대체 이게 뭐 면목이 안 섰어요. 그리고 한 2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부총리라서 김학열 부총리가 계셨는데 김학열 부총리 그분은 그 전에 이제 부총리 되시기 전에 경제수석으로 계셨죠. 그래가지고서 포항 제철을 갖다가서 우리가 만드는데 일본하고 그 차관 문제가 굉장히 안 되는데 이분이 그걸 해결을 하셔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부총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운이 좋으려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제 아버님하고 좀 친분이 됐고 이분 댁이 저희 해화동에서 살았는데 집이 한 10집 한 10대쯤 건너서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키스에 올 때 뭔가면은 저 추천서를 갖다가 써주는데 그때 그분이 경제기획원 경제기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계시면서 저한테 스폰서를 갖다가서 뭐라 그럴까 보증인으로서 해가지고 제가 귀국하자마자 그분한테 이제 청와대에 가서 인사 딱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총리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부총리실로 좀 들어오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제 제가 들어갔더니 너 요새 뭐 하고 있느냐? 요새 이러고 해서 저희들 그런 대로 이것저것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너희들이 무슨 기계공업 육성 방안인가 그런 거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들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4대 핵공장 4대 공장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선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계공업 육성을 갖다가 방안을 조선을 해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리드 인더스트리를 해 가지고서 그런 계획을 갖다 세워서 상공부에 제출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상공부에서 딱지 마서 뭐라 그럴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파묻혀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너 이제 뭐 내리고 모레고 시간 되는 대로 그거 와서 나한테 가서 좀 브리핑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들 이제 되게 브리핑 차트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 대형 차트하고 또 미니 차트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니 차트 가지고서 부총리한테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가지고 수선수를 세우고 뭐 어떡하고 뭐 되고 뭐 어떻고 뭐 이쪽 설명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2, 3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또 들어오라고 그러어요. 그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거기 무슨 주물선이니 무슨 그 용어들 돼 있는데 그걸 또 전부 설명을 하라고 또 저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또 설명을 다 드렸어요. 뭐 주물선이라는 건 뭐 이거 뭐 이런 거고 어떻고 뭐 이제 종합기계 공장은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뭐 조선 뭐 어떤 거고 하여튼 그 대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걸 갖다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서 갑자기 또 전화가 오더니 이번에는 네가 상공부에서 브리핑한 큰 차트를 가지고서 또 브리핑하라고 들어오라고 말이죠. 근데 경제기획원에서 또 혼자서 그땐 이 돌아가는 걸 갖다가서 뭔가면 최영섭 장관이든지 신문대 박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뭐 꺼리도 되지도 않는 거고 개인적인 그거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전 또 내용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개인적인 그냥 관심만 있는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도 안 하고 브리핑 차트 뭐 다 버렸던 거 구석에서 찾아가지고서 큰 걸 가지고 이제 뜩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부총리하고 딱 부총리 방에서 둘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조그만 회의실 소회의실로 가라고 그 이제 비서가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거기 뚝 들어갔더니 경제기획원에 뭐 부총리 앉아 계시고 경제기획원 차관보 뭐 차관 뭐 하고 뭐 관계 국장들 한 대여섯 명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김학열 씨 옆에 이낙선 상공부 장관이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상공부 이제 가서 브리핑할 때 그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사실 보고한 거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뭔가 하면 용역이 상공부에서 나와서 상공부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상공부 장관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보고 그 본 차트를 가지고서 이제 브리핑을 하라고 그래서 브리핑을 시작을 하는데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은 김학열 부총리 혹시 그 소문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욕쟁이로 유명하세요. 보통 뭐 얘기하시면은 보통 하다가서 그 다음에 그냥 그 부하들이니 하여튼 누구들이 뭐 정말 쌍소리가 나올 줄 정도로 욕을 잘하시는 분이라 아주 유명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브리핑 하려고 첫 장에 하면서 이거 보고 작성자는 이암옥입니다. 그랬더니 부총리께서 뭔가 하면 딱 그러더니 야야 이 새끼야. 막 이경서라는 그 개새끼가 그거 썼는데 그 어떤 개새끼야 그게. 대체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당황했죠. 그 전까지도 저하고 있을 때는 뭐 상냥하게 그러시더니 갑자기 뭐 상공부 장관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게 정말 정말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딱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뭐 하고 지금 키스트에서 이거 뭐 하고 담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알겠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고담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되게 그런 그 브리핑 차트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경제 상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앞으로 뭐 GDP가 뭐 어느 정도 성장할 겁니다. 이런 뭐 추상적인 걸 가정을 갖다서 세우는 것이 그 상례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그거 있어 가지고서 뭐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앞으로 매년 뭐 한 4% 5%씩 성장을 하게 되면 GDP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고 딱 그랬더니 또 부총리께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경제부총리 나도 모르는데 뭐 니까지 놈들이 뭘 봐 안다고 또 그런 소리야. 또 그냥 있는 대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황으로 정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고를 했습니다. 쭉 보고를 갔다 가서 하고 나니까 부총리가 하더니 이낙선 씨한테 하더니 저 새끼 저거 처음에 뭐 형편없이 뭐 얘기하더니 내용 들어보니까 뭐 그럴 듯한데 혹시 제가 저 내용 가지고서 대통령 각각에 제가 브리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알고 상공부 장관한테 정중히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상공부 돈이 나왔으니까 상공부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낙선 씨가 그때 장관 된 지 한 2, 3개월 받고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뭐 그거 하니까 그러시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김학렬 씨 쇼였어요.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제가 감을 잡은 겁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일주일쯤 있다니 뭔가 하면은 청와대에서 뭔가 갑자기 소장실로 연락이 와가지고서 이경서 청와대로 들여보내라. 청와대 대통령 그거 있는데 들여보내라. 그러고서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최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그 소장이 이제 인솔하고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최 장관님 뭐 그때 박 대통령 말고 워낙 가까우셔가지고 늘 뵙고 그러니까 신문택 박사보고 저하고 대불고도 이제 들어가라고. 청와대 딱 들어가니까 박 대통령이 그때 경제과학심의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서실에서 잠깐 여기 기다리라고. 경제과학심의회 그때 뭐 남도구 재무장관님 그다음에 상공부 장관 그다음에 송인상 씨 그다음에 김종연 비서실장 뭐 쭉 해가지고 어떤 그 의제를 가지고서 하더니 들어가 저희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접견실에 앉아 있으니까 한 5분 10분 있더니 끝나시더니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박 대통령께서 이제 부총리의 특별 보고가 있는데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인상 씨 한 분만 제가 선약이 있어서 딴 데 가봐야겠습니다. 그러고선 송인상 씨만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한 7, 8분이 앉아 계신데 배석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 박사님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그 나머지 그때 경제과학 심의위원들 전부는 이제 메인 테이블에 앉고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배석한 거니까 뒤 테이블 뒤에 조금 이제 앉아가지고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김학렬 씨가 직접 이제 그 브리핑을 갖다 대통령한테 쭉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제가 그때 한 가지 장난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조선 그걸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게 되면은 이것은 이코로 방위 산업입니다. 그러고서 그때 이제 감을 좀 잡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브리핑 차트에다 첨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그 말이 딱 나오니까 얼굴이 아주 웃음이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하다가서 박 대통령께서 김학렬 부총리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능력이 어느 정도 돼? 그러니까 김학렬 부총리가 우리나라 그때 뭐 조선 능력이 뭐 몇 톤인지 그런 거 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였었는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 뭐 그때 조선소 가보고 뭐 있었지만 그 하도 저는 그 뭐 솔직히 얘기해서 거짓 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케이퍼빌리티 그 생산 능력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뭐 거짓 무시했었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그 능력이라는 건 거짓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은 뭔가 하면 세계에서 1위는 일본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선 시작하게 된 10년 내에 제가 일본은 이기지 못할지겠지만은 2위는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감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뭔가 하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 딱 사인을 하시면서 부총리 보고 곧 부총리가 맡아가지고서 이거는 추진해라. 그래서 뭔가 하면은 결정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을 갖다가서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저녁 나하고 저녁 다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사실 대통령께서 그날 저녁을 주시고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더니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뭔가 하면 술을 갖다가 쉬바스리가래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병을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한 잔 내지 그러더니 술을 갖다가서 직접 따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따라 주셨어요. 한번 그러고서는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뭔가 하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닉슨 닥터린이 아니었었으면은 물론 기계공업을 갖다가서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뭔가 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봐서는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저 경제를 갖다가서 일으키려고 그랬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서 닉슨 닥터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1969년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모든 그 정책을 갖다가서 수락추를 갖다가서 바꾸는 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문서들 이제 보게 되면 딴 북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그 개발 상태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카터가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전부 철군하겠다 그러다가서 결국은 미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서 우리 그때 7만 명인가 있었는데 2만 명을 갖다가서 철수를 하고 자꾸 철수를 갖다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주국방을 갖다가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경공업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때까지 경공업에다가서 모든 거를 갖다서 사실 그 전까지는 배팅을 갖다가서 거기서 하다가서 그 순간부터 한마디로 해서 69년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수출처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제가 키스트에서 뭔가 하면은 운이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기계공업 육성원방을 세우고 또 사실은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서 오늘 김은철 박사님 계셨으면은 아마 요단번에 김은철 박사가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을 갖다가서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수요가 없는 걸 갖다서 한만 만든다고 우리가 기술도 없는 그거 가지고서 수요가 없는 거 청계천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세워 가지고서 수출을 뭐 생산을 해가 수출을 하든지 우리가 공급을 합니까? 불가능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참 저로서는 그 행운의 기회였었고 일이 되려고 보니까
김학열 씨 같은 분이 또 계셔가지고서 사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회의를 하는데 오수석이 그때 상공부에서 대표로서 오은철 씨가 늘 참석을 했는데 오은철 씨한테 죽을 지경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뭐 김학열 씨가 한번 이게 터지게 되면은 거기에 상공부 그때 오수석 그 경제기획분들 거기 있는 국장들이 그분들 회의할 때 나한테 항상 긴장됐어요. 언제 무슨 욕이 나오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가지고서 저도 그 회를 갖다 여러 번 참석하면서 참 그걸 했는데 역사라는 게 참 그래요.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수석이 그걸 반대를 했지만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오은철 씨예요.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참 만났지만 키스트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말 공식으로 만난 사람이 오은철 씨고 그다음에 제가 박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수석으로 계셨고 저는 이제 물론 키스트에 있다가서 다시 이제 AD들에 갔었지만은 계속해서 10년 동안을 갔다가서 같이 대통령 모시고서 서로 협력도 하고 갈등도 느끼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는데 금년에 오수석께서 가셨지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부고를 받고 제가 뛰어갔더니 강남 성모병원인데 갔더니 아침에 발인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들었지만 항상 오수석을 갖다가서 인연이라고 그럴까 악연이라고 그럴까 또는 그 외에도 이제 ADD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오수석하고 뭐라 그럴까 늘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서 일한 10년이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금까지는 하여튼 제가 키스에서 그것만 끝내고 그 다음에는 ADD로 가게 됐습니다. ADD 가는 과정과 가신 후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이제 정해진 시간도 있고 좀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그 얘기는 그냥 제가 사진으로 그냥 간단해하고 짧게 그럼 그 이후의 얘기를 짧게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 혹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혹시 질문 제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뵈면요, 그 중요한 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오수석님하고의 어떤 이 보고서를 고치라고 그랬을 때 고쳤을 텐데 안 고치고 또 그게 김학열 부총리께서 다시 또 연락을 했는데 그게 또 그 전에 또 다른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게 연결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어떤 오수석님을 처음 만난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움직여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그 그래프를 아까 보니까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사실상 뭐 이게 여기서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된 게 아마 참 이런 것들도 참 그래서 키스트라는 거에 어떤 그 한 브레인과 여러 가지 그 키스트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적용함으로써 했다는 게 상당히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회중에서 물론 인터넷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회중에 있는 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조선 사업에 이제 조인해가지고 그때 500원짜리 돈에 거북선 있는 거 가지고 저 영국에서 돈 빌려오고 그랬던 그 시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조선공업을 우리나라 기간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셨던 거하고 네. 현대중공업에서 그 정주영 회장이 조선산업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허가를 아. 받고 오케이. 그거하고의 그 관계. 네. 그래가지고서 저 김학열 부총리께서 뭔가면은 이제 뭔가 조선 사업을 갖다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4대 핵공장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김학열 부총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뭔가면 투자를 하게 되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 전에 김학열 부총리께서 사실 성공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포초를 갖다가서 일본 차관으로서 그걸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사실 이 4대 핵공장도 일본 그 차관을 받으려고 일본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선호텔에서 여러 번 이제 일본 그 대표단하고 해가지고서 했더니 일본이 그때 조선이 일본이 1등으로 세계 1위를 해가지고서 뭐라 그럴까 그 경제 그거의 한 기둥인데 한국 거를 갖다가서 조선을 갖다가서 경쟁국을 세우게 되면 자기가 뭐라 그럴까 좀 불안을 느꼈는지 절대 그걸 갖다가서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오은철 씨의 이제 뭔가 브라이트네스 같은 오은철 씨의 그거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한 1년인가를 갖다가서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났어요. 지내갔어요. 그러다가서 김학열 씨가 그분이 결국 암에 때문에 곧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서 뭔가 하면 그 공간이 있은 다음에 오은철 씨가 상공부에 있으면서 있다가서 뭔가 하면은 그 경제 수석으로 갈 때 가게 된 그 동기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지지부진 되고 있고 박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조급을 하셔가지고서 짜증을 내셨어요. 왜 이게 안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오수석의 아이디어가 낸 것이 뭔가 하면은 민간 기업으로서 이걸 갖다가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타성인데요. 뭔가 하면은 외국 정부에서 이런 거 포철처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번 조선 사업도 일본 뭔가 하면 국영기업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차관을 갖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한 데다 가서 이걸 갖다 줘 가지고서 민간을 중심으로서 하자 하는 것이 오은철 씨 아이디어예요. 그래 가지고서 오수석이 뭔가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갖다 기업체를 갖다 선발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4대 핵공장과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중화공업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방위산업 그러니까 방위산업 하기 위해서는 대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화약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케미칼도 같이 들어가니까 중화공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화공업을 갖다가서 세우는데 이걸 갖다가서 무슨 비료 공장이니 여러 가지 그 민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듯이 전시 상태에서는 이걸 갖다서 군수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스트럭처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십시오 하고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오수석이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오수석이 곧 이제 상공부에서 경제수석으로 간 다음에 제2 이제 경제수석이 되셨죠.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그걸 성공시킨 것이 오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부 차관으로 포철처럼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민간한데 그러니까 결국 4대 핵공장 그거 했는데 뭔가 하면은 조선은 그러니까 정지용 씨한테 갔고 그 다음에 종합기계공장인데 그건 정인영 씨 지금 한라중공업 돼가지고 지금 두산으로 됐죠. 그거 됐고 그 다음에 특수강 공장은 산미 특수강이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문제가 많아서 결국 부도가 났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물선 공장인데 그건 토처리 하기도 전부터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민간 산업으로 그렇게 분포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그건데 이해하셨습니까? 네. 거의 이제 점심 시간도 되고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돼서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이경수 박사님 마무리 말씀 하나 하시고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유도탄 얘기, 그러면 유도탄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예. 오케이. 제가 유도탄도 뭐 제가 뭔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게. 5분. 오케이. 야. 유도탄처럼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유도탄을 갖다가서 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서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유도탄을 갖다가서 박 대통령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유도탄을 그러게 되면 핵하고 연결해 가지고서 뭐 대통령 핵 프로젝트하고 뭐 연관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핵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재처리 시설이 허가가 안 나면서 미국이 건 아마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그거에 끝났기 때문에 핵 문제는 없어졌는데, 북한이 뭔가 하면 후록이라고는 무유도 로켓을 사정 70km 되는 무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개성에 그거 돼 있는데 서울을 갖다가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건 서울이 사정권 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이 제일 골치 아프고 한 것이 69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도발을 많이 했어요. 뭐 김신조 사건이니 무슨 푸에볼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도발을 많이 했는데, 딴 거 도발 가서 할 때마다 다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대포를 한 발 쏘면 우리도 대포를 한 발 쏘고, 이렇게 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뭔가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no escalation policy라고 그래가지고서 저쪽이 도발을 할 때 꼭 1대1로만 대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불변의 정책을 가지고서 유지해 나갔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 뭔가 하면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게 중화공업 이것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하면은 후록을 가지고서 서울을 때렸을 때 대응 방법이 뭐냐? 그러면 딴 데는 과거에는 뭔가 박격포를 쏘게 되면 우리도 박격포를 딱 쐈는데, 북한이 로켓을 쏘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하면은 그때는 뭔가 하면 우리가 유도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평양을 뭐 때려야 되는데 평양을 갖다가서 뭔가 하면 방법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유일하게 뭔가 하면 만약 북한이 후록을 갖다가서 서울을 때리면 우리는 항공기를 가지고서 평양을 갖다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때는 건 에스컬레이션입니다. 그때는 전면전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꼭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로켓 유도탄을 갖다 가져야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사정 200km가 되는 유도탄을 만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제일 뭔가 하면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마음에, 그분은 포병이기 때문에 특히 뭔가 하면 그것이 뭔가 하면 그거 됐어요. 그래서 제가 ADD에 가니까 그 지령이 내려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사정 200km 되는 뭐 유도탄을 갖다가 개발해라. 그래가지고서 제가 신 박사가 뭔가 하면 그 책임자가 되고 제가 간사가 돼 가지고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도탄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4개월인가 6개월 가지고서 세웠는데, 그거가 허가가 나는 데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오원철 씨하고 저하고 또 대판 싸움했어요. 하여튼 뭐
오은철 씨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처음부터 사정 200km 가는 유도탄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 오은철 씨는 그거 200km 가는 건 어려우니까 뭐 한 30km, 50km 이렇게 해가지고서 200km 가는 거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뭐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오은철 씨는 좀 하지만 짧고 뭐 저 짧은 거 그 적은 것이 쉬운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도탄은 거꾸로예요. 짧고 뭐랄까 정밀된 한 것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것이 적은 것이 뭐 그건 그거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막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유도탄을 만드는데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 설계 개설, 그다음에 추진제, 그다음에 유도 장치, 그다음에 뭐 풍동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딴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성공한 것이 고체, 우리가 북한은 40년이 걸려 가지고서 이번에 처음 뭔가 하면 고체 추진제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고체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할 수 없는 걸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시간 있으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키가 뭔가 하면 믹서라고 그래가지고서 추진제를 갖다 섞는 것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산화제하고 이제 그 연료하고를 섞는 그 기기가 있는데, 그게 300갈런짜리를 갖다가서 저희들이 뭐 결국 미국에서 딴 거 하지 바게인 해가지고서 그걸 얻었는데, 그 대신 미국 사람은 우리가 못할 줄 알았다고요. 뭔가 추진제 기술이 없으니까, 딴 거 케미칼 이쪽에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레인 사이즈니 뭐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는 이제 뭐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뭔가 300갈런 믹서를 갖다가서 그때 미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못 만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뭔가 하면은 그때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저희들이 그걸 오박함을 우리가 해가지고서 지금 300갈런 이상짜리도 이제 처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막 성공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술 이제 도입을 갖다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로서는 정말 가장 프라우드한 것이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걸 갖다가서 사실 영국에서 가져왔는데, 뭐 미국인이 뭐 미국 가가지고서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절대 그거 주질 않아요. 기술을 갖다가서 주질 않는데, 참 운이 좋아가지고서 그거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5분. 요건 제가 영국에 제가 미국이든지 뭐 세계를 정말 다 돌아다니면서 웬만 뭐 불란선이 다 가가지고서 INS 기술을 갖다가서 도입을 하더니, 미국은 뭐 미국 내에서 내는 건 뭐 말도 되지 않고, 뭐 한마디로 미국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가지고 너희 기술 뭐 팔고 그거 팔겠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단지 너희들 국무성 허가를 받으라 그러는데, 국무성 가면 무조건 놉니다. 하여튼 거기서 뭐 기술이라는 거는 절대 방위산업 이런 기술 요만한 거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이상 거는 절대 허가를 안 내줘요,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다 실패를 했는데 영국에 가가지고서 결국은 제가 꾀를 냈어요. 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그 교육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얘기까지 할까? 최영섭 장관님께서 그 키스트에서
과기수 장관이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최영섭 장관님이 사실은 저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그거 났지만 요번에 뭐 100주년 요번에 기념을 하신다 그러는데 최영섭 장관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가셔서 한 것이 과기처에서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핵 자주 뭐라 그럴까 그 기술 보유국을 갖다가서 만들다는 15년 계획 세우셨어요. 거기에 키가 뭔가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연료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서 불란서하고 재처리 관계를 하시다가서 결국은 미국이 뭐 결사적으로 반대해 가지고서 그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카테고리 들어가는 것이 INS예요. 그래 가지고서 저는 사실은 뭔가 하면 영국에 가 가지고서 페란티하고 니고할 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뭔가 하면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다가서 우리한테 준 거를 갖다가서 꼭 정보를 미국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 꼭 자기들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몇 개월 내에 줘야 되느냐 하니까 6개월 내에는 6개월 내에는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면서 뭔가 하면은 6개월 동안 이걸 갖다가서 마지막까지 홀드를 해라 부탁을 했어요. 홀드를 해라. 그리고 그 전에 뭔가 하면 INS 기술 이전을 갖다가서 시켜다오. 그래가지고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약 뭔가 하면은 미국한테 그래가지고서 6개월이 딱 지나가지고서 그 전에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서 훈련을 갖다가서 다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미국한테 통보를 하고 미국이 알아가지고서 그냥 뭐 청와대에다 대고 야단하고 영국 정부에다 대고 뭔가 하면 취소하라고 야단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영국에서도 하는 뭔가 하면 대답이 우리 벌써 기술 다 줬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간 걸 갖다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빼내느냐 말도 그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했으면요 안 했으면 우리나라 유도탄 뭔가 하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레이더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레이더 가지고 해가지고 200km 했지만 그거는 무기가 되지도 않고 무기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딱 뭐가 되냐면은 아까 박 대통령이 원했을 때 저렇게 후로그 한 벌 쐈을 때 우리가 대용으로 평양을 갔다가서 하는 그 정도 역할을 받고 못하고 전쟁 무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원투원 뭐라 그럴까 저지 능력이라 그럴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뭔가면은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유도탄 능력은 세계에서 손꼽습니다. 손꼽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체 열려 가지고서 곧 뭔가 인공위성 올릴 거예요. 우리 곧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면은 곧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주국방의 능력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뭔가 하면은 핵 하나 빼놓고는 세계 어디에든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트도 사실은 뭔가 하면은
저 뭐 이건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서 이제 저 뭔가면은 세계 경쟁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전부 뭐 인더스트리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전부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세계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건 오픈된 경쟁이고 방위 산업 이 문제는 이건 저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계됐기 때문에 전부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거 돼가지고서 ADD가 뭐라 그럴까 저는 공개도 못하고 불행히도 무슨 사고가 몇 개 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가끔가다 언론에 나가지고서 뭐 ADD 뭐 저렇게 실패만 하느냐 이런 그것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ADD 그거에 오늘 제가 키스트에 왔기 때문에 주로 키스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ADD 연구 그것도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갖다 리스트럭처링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1969년에 우리나라 산업은 청계천 산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ADD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뭔가 하면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서 생산을 하는데 뭔가 하면은 밀스펙을 갖다가서 미국의 자료를 줘 가지고서 밀스펙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밀스펙하고 일반 커머셜 스펙하고는 오더 오브 아마 10 내지 10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분질로 하게 되면 밀스펙은 예를 들어서 1000분질 또는 10,000분질 1mm의 정밀도를 가져야 되는 걸 그거를 갖다가서 제일 먼저 청계천에서부터 그냥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서 밀스펙 뭔가 하면 생산을 갖다가서 우리가 시도를 해가서 ADD가 리드를 해가지고서 그걸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산업이 기계 공장들 뭐 창원 공장에서 그 뭐 할 때 그냥 우리가 그거를 했으면은 일반 커머셜 프로덕트를 했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슬로우가 있고 뭔가 뭐 정밀도라든지 못 미쳤는데 처음부터 창원 공단 그거 하면서 밀리터리 프로덕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밀스펙을 갖다가서 맞췄기 때문에 그건 정말 뭐 10,000분질 밀리라든지 그런 이제 정밀도를 갖다 처음부터 시도해 가지고 그걸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거기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산 능력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왜 빨리 될 수 있었느냐? 그 부품을 갖다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기술을 갖다서 저변 기술을 갖다가서 밀리터리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계도 기계도 수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우리가 정밀도를 밀스펙에 맞춰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내니까 그 딴 부품 같은 거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뭔가 하면 이 밀리터리 쪽에서 그쪽에서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스트럭처를 갖다가서 바꾸는데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이 살아계신 그 마지막 10년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뭔가 그러니까 공업도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모든 그 정밀도라든지 산업 체계를 갖다가서 그런 고도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금방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저변을 갖다가서 밀리터리 하드웨어를 하면서 그때 다 스트럭처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서 빨리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kay.
ADD에 대해서는 그거 네, 얘기가 이제 한두 없지만 이따 식사하시면서 더 얘기를 하시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경수 박사님한테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아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특수한 공장하고 주물술 공장 전명도 박사, 네. 전두 박사님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글쎄 그래서 아주 그 아시죠? 옛날 생각이 아주 생생합니다. 내 마스크가 어디 갔어? 이 박사님 그냥 쓰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네이빈과 키스의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키스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강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